절세를 통해서 수익률이 1, 2%가 올라가요. 그러면 수익률 올리기가 진짜 힘든데 수익률 1, 2%를 세금을 아껴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절세 계좌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절세 계좌로 이제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게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 IRP라고 부르는데 IRP, 그 다음에 ISA, 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요 세 가지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외워야 돼요. 작가님의 마법의 연금 굴리기가 최근 전면 개정판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요? 네. 이 책이 2019년에 나왔어요. 근데 이 책을 쓴 이유가, 저도 연금에서 연금 제도를 잘 몰랐고 거기서 투자할 수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2017년도에 쓴 책을 보시고 독자분들이 제 SNS에 오셔가지고 연금에서도 투자할 수 있다는 거 아시냐고, 그리고 거기에도 그 마법의 돈 굴리기에 나오는 포트폴리오대로 투자하면 되냐고, 이런 질문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에 공부를 했어요. 연금이랑 세법이랑 이런 걸 쫙 공부를 해보니까 ETF 투자하기에 너무 좋은 곳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때문에 이제 연금 절세 계좌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2018년 12월에 계좌들을 만들었어요. 연금저축펀드, IRP, ISA 이런 계좌들을 만들고 이제 자금을 이전하거나 신규로 넣었죠. 그래서 19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돈을 굴리기 시작했는데 출판사 대표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아니 그 내용은 거의 모든 직장인들한테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럴 것 같긴 하네요 라고 하다가 그럼 그 내용을 책으로 쓰자 이렇게 해서 마법의 연금 굴리기를 썼는데, 이제 책이 2019년에 나와가지고 그 사이에 뭐 제도도 많이 바뀌었어요. 제도도 바뀌고 뭐 세법도 바뀌고 뭐 세액공제도 늘어났고, ISA 같은 경우에도 제도가 굉장히 처음에 임시 제도로 나왔었거든요. ISA가. 근데 그거를 ISA를 책에서 아마 다룬 책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제가 책에서 다뤘는데 그때는 임시 제도였는데 지금 완전히 정규 제도가 됐거든요. 좋은 부분이 많아져서 그런 내용 다 바꿔놨고, 그리고 그 사이에 ETF 같은 금융투자 상품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효율적이지 않은 상품으로 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비용이고 효율성이 더 높은 그런 상품들도 많이 나와서 상품들도 거의 다 교체가 됐죠. 그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시 책으로 좀 내게 됐어요. 연금 투자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가 있을까요? 뭐 50대 많이 시작하세요. 50대 많이 시작하시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 해야 돼요. 지금 당장 해야 되고, 당장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래의 부를 이제 계산하는 공식이 있는데 괄호 열고 1 더하기 수익률 괄호 닫고 기간이 제곱으로 들어가요. 투자 기간이. 그리고 맨 앞에 종잣돈을 곱해주죠. 그래서 종잣돈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투자 기간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1,000만 원으로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1억으로 시작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종잣돈 차이가 10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수익률하고 기간이거든요. 수익률을 엄청나게 올리진 어려워요. 뭐 전 세계적인 뭐 투자 대가들의 수익률을 봐도 워렌 버핏도 20% 정도, 그런 사람들이 그 정도고 일반인이 그렇게 높은 수익률을 오랫동안 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근데 투자 기간은 활용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30세에 시작하면 60세에 은퇴한다고 하더라도 30년을 굴릴 수 있어요. 30제곱이 들어가거든요. 어마어마하죠. 종잣돈이 작다고 해서 실망할 이유는 전혀 없고 종잣돈보다 투자 기간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수익률 챙기고 기간은 언제 시작하냐로 그냥 결정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절세 3총사가 무엇일까요? 세금을 절약하는 걸 절세라고 하거든요. 절세를 통해서 수익률이 1, 2%가 올라가요. 그러면 수익률 올리기가 진짜 힘든데 수익률 1, 2%를 세금을 아껴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절세 계좌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절세 계좌로 이제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게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 IRP라고 부르는데 IRP, 그 다음에 ISA, 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 ISA는 말 그대로 절세 목적으로 정부에서 만든 제도기 때문에 요 세 가지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외워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무슨 용어가 어렵고 막 그런 불만이 있는데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그냥 외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계산기라고 요즘에 안 하잖아요. 그냥 컴퓨터라고 하지. 마우스 그냥 마우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윈도우를 뭐 창문들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냥 윈도우인 거죠. IRP, ISA 용어가 어렵지만 그냥 애우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습관적으로 써버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세 계좌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다 갖고 있어야 돼요. 네. 연금은 돈이 묶이는데 괜찮나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안 꺼내야 되는데 다 꺼냈어요. 네, 그 되게 놀라운 통계 중에 하나가 직장을 이직하거나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IRP 계좌에다가 넣어줘요. 무조건 의무적으로. 근데 이 IRP 계좌에 들어온 돈을 다 찾아 써버렸어요. 안 찾아 쓴 사람 2%밖에 안 돼요. 98%가 중도 인출해서 다 써버렸어요. 뭐 집 살 때 보탠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긴 있는데 뭐 차 바꿀 때도 쓰고 뭐 퇴직한 김에 여행 간다 이러면서 쓰기도 하고 그래서 다 꺼내 써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다 꺼내 쓸 수가 있고요.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훨씬 수월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도 연금저축 계좌를 제가 가입을 해줬어요. 세뱃돈, 용돈 같은 거 모아서 굴려주고 있는데 연금저축으로 해줬거든요.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연금저축 납입한 금액은 아무 때나 찾을 수 있어요. 혜택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저희 아이는. 뭐 제가 납입한 건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 찾을 때 페널티가 나와요. 세금 많이 내야 돼요. 근데 저희 아이가 넣은 돈은 납입한 돈은 아무 혜택을 못 받았잖아요. 아무 때나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굴러서 수익이 난 부분 그거는 세금을 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수익 난 거를 세금을 안 매겼거든요. 예금을 해도 15.4% 세금을 내잖아요. 예금을 찾을 때 바로 원천징수 해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세금을 안 뺐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 낼 돈까지 계속 굴러가고 있었거든요. 복리로 굴러가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혜택을 준 거예요. 그 수익금은. 그래서 수익금을 찾으면 그거는 페널티가 있어요. 세금을 뭐 16.5% 내면 찾을 수 있어서 필요하면 찾았으면 되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좀 보통 가이드를 드리냐면 이제 강의를 가면 부모님들한테 아이 거는 연금저축 해줘라. 그럼 좀 못 찾지 않냐. 자, 아이가 대학생이 됐거나 아니면 사회에 나와서 그 목돈이 필요할 때 원금을 그냥 찾아서 주면 된다. 그럼 아이가 쓸 수 있다. 등록금도 다 쓸 수 있다. 아니 그러면 수익 난 거 못 찾지 않냐. 그냥 놔둬라고. 왜냐하면 이 자연스럽게 금융공부가 되거든요. 저희 아이들도 저한테 맨날 물어봐요. 내 세뱃돈 어떻게 했어? 네, 보통 부모님들이 뭐 이렇게 써버려요. 저는 이제 다 모아놨죠. 다 이제 압수해가지고 다 모아놓고 엑셀로 다 정리해놨어요. 몇 월 며칠 얼마 넣었는지 이런 거를. 그래서 그 기록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원금이 예를 들어서 큰애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고등학생이니까 근데 잔고가 한 1,500만 원 돼요. 500만 원 수익이 났죠. 굉장히 큰 수익이라고 보이지만 17년 넘게 굴린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큰 수익은 아니에요. 그래서 누적이 50%가 된 거라서 그러면 그 다음에 이런 질문 하죠. 내 돈을 어디다 투자했어? 이렇게 제가 다 설명해줘요. 금은 알아요. 이제 금 반지가 있으니까 목걸이도 있고 그 달러 알아. 미국 돈이라는 걸 아는 것 정도죠. 그리고 뭐 주식, 채권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줘요. 계속 반복해서 해줘요. 그래서 아이들이 일단 그 명칭은 다 알아요. 대략적인 컨셉도 알아요. 뭐 구체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진 않아요, 저희 애들. 근데 일단 그렇게 해서 이제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연금이라는 거, 연금 계좌라는 거를 자동으로 알게 되잖아요. 이제부터 자기 거니까. 네가 정 필요하면 세금 이만큼 내고 찾아 써도 된다. 오히려 자녀가 취업을 하면 그 계좌에다 계속 추가로 납부해야죠. 세액공제 받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연결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가르치기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절세 삼총사 연금저축, IRP, ISA를 소개해 주셨는데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세액공제는 무조건 다 받아야 돼요. 왜냐면 올해 내가 낸 세금을 그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라고 해서 혜택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연금저축 IRP 합산해서 900만 원까지 납입한 금액 900만 원을 넣으면 5,500만 원 급여 기준으로 1년 급여 5,500만 원 기준으로 그 이상은 13.2% 그 이하는 16.5%를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 혜택으로 돌려줘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내 연봉이 4천만 원인데 세금 낸 게 있잖아요. 근데 900만 원을 어떻게든 저축을 했어. 그러면 148만 5천 원을 연말정산할 때 환급해줘요. 크죠? 148만 원인데. 네, 그러면 900만 원 저축하는 게 쉽진 않죠. 900만 원 저축하는 게 쉽진 않은데 그 정도는 저축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자, 왜냐하면 내가 한 달에 뭐 300만 원 버는데 지금의 내가 그 돈을 다 써버리잖아요. 그럼 미래에 나는 쓸 돈이 없어요. 지금의 내가 번 돈을 미래에 나도 써야 되거든요. 걔도 나잖아요. 60세에 나도 나잖아요. 그래서 300만 원 중에 3분의 1은 저축해야죠. 당연히. 100만 원이잖아요. 1년이면 1200인데 900만 원 넘죠.
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할 수 있고, 그리고 저축도 해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 은행에 저축하는 게 아니라 돈을 모은다는 얘기고, 세이빙 한다는 얘기인데, 돈이 모이면 굉장히 재밌고 약간 즐거워요. 그리고 일단 148만 원 그 세액공제를 받잖아요. 돈 쓰고 싶은 거 있으면 그 세액공제 받은 돈을 쓰면 되죠. 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휴대폰을 바꾸고 싶으면 열심히 연금 부어가지고 세액공제 정부에서 준 거 가지고 바꾸라고. 해외여행도 갈 수 있잖아요. 그 정도 자금이면. 부부가 다 모으면 300만 원이에요. 해외여행 갈 수 있죠. 그래서 뭐 백을 바꾸고 싶다 해서 바꾸면 되잖아요. 2년이면 300인데 혼자 해도. 그러면 300만 원짜리 백 사도 되잖아요. 자기 돈 하나도 안 쓰고. 그리고 노후 준비도 했고 저축도 했고 그 저축한 돈이 또 굴러가고 있잖아요. 수익도 또 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무조건 저는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직장 생활하고 적금 들고 해서 뭐 예금이 한 2천만 원 있다. 그럼 ISA 들어가야죠. ISA가 1년에 2천까지 납입할 수 있거든요. 총 1억까지 가능하고, 거기 들어가면 세금이 굉장히 적어져요. 그래서 디테일한 그런 뭐 제도의 설명 이런 건 인터넷에 다 있기 때문에 뭐 책에도 당연히 있는데, 그건 둘째치고 무조건 연금저축 IRP에 900은 무조건 넣자. 세액공제 받아라. 투자 안 해도 돼요. 진심입니다. 투자 안 해도 돼요. 투자는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면 그 안에 들어가면 각 계좌에 예금과 비슷한 예금, IRP에는 예금도 있고 연금저축 가면 예금과 비슷한 상품들이 있거든요. 뭐 파킹형 ETF라든지 이런 거 들어가면 되니까 그거는 거의 예금이랑 거의 비슷해요. 수익도 거의 비슷하고 안 움직여요. 이렇게 그런 걸 하셔도 되니까 그것도 그냥 은행에 가서 예금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죠. 왜냐하면 15.4% 세금 바로 안 빼잖아요. 그런 장점이 있어서 그거는 무조건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혹시 단점은 없을까요? 단점이 하나 있는데 한 번에 목돈을 넣을 수가 없어요. 네, 연간 납입 한도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저랑 보통 저한테 이제 상담하시는 요청하시는 제 유료 상담도 있는데 뭐 유료 상담을 추천드리진 않아요. 비싸요. 이런 거 보고 책 보고 공부하는 게 훨씬 싸죠. 그리고 책은 도서관에 있거든요. 굳이 살 필요가 없어요. 도서관 가서 빌려보시면 되고. 그래서 상담 받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나이가 좀 있으세요. 40대, 50대, 60대 모아놓은 돈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 계좌들의 장점을 다 이제 설명을 들었잖아요. 한 번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 세금 많이 내는 곳에서 그냥 돈을 굴려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많이 넣을 수 없다는 게 단점이에요. 소급해서 못 넣어요. 올해 넣은 거 끝. 내년에 내가 사정이 좋아서 작년에 못 넣은 거 넣겠다 이런 게 안 돼요. 네, 그래서 미리 챙겨서 넣어두는 게 정말 유리해요. 그리고 그런 질문도 받거든요. 나 집 살 때 이 돈 못 빼지 않냐, 뭐 이런 질문을 받는데 이 정도는 그냥 연금에 놔둬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더 추가 납입해서 그걸 찾아 써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단점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한 번에 넣을 수 없다. 연초에 1,800만 원 빚을 내서라도 꼭 하시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건가요? 그게 뭐냐면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가 900이라고 했잖아요. 세액공제를 안 받고 저율과세, 과세이연 혜택만 받으려면 900을 더 넣을 수 있어요. 즉 이 계좌 두 개에 1,800만 원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초에 대출을 받아서라도 이걸 한 번에 전 다 넣습니다. 깜빡하면 안 되니까. 근데 대출 받아서 넣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출 받아 투자한다가 아니고 대출 받아서 연금 넣은 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1,800만 원 빌리면 대출 이자가 뭐 5%라고 치면 한 6, 70만 원? 뭐 이자가 나올 수 있어요. 6, 70만 원 이자가 나올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일단 넣었기 때문에 내년에 세액공제 받죠. 이자보다 훨씬 크죠. 그리고 두 번째, 이거를 매달 갚을 거잖아요. 월급 받을 때마다 갚기 때문에 실제 나가는 이자는 그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나가요. 또 하나는 여기에 넣어가지고 굴렸잖아요. 1년 동안. 여기 수익이 대출 이자보다 높을 때도 있어요. 네, 그럼 당연히 하는 게 낫겠죠.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집 살 때 대출 받아서 사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집을 사왔어. 매달 원리금을 갚아. 매달 원리금 갚았는데 나중에 집값도 어느 정도 올라주면 뭐 갚은 거보다 쌤이거나 좀 더 좋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급등해서 막 돈 엄청 버는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산이라는 건 장기적으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초에 저는 그렇게 하니까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수학적으로도 더 유리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1년 내내 빚을 갚아요. 또 하나 장점이 뭐가 있냐면 대출을 받았으니까 주거래 은행 앱을 열면 마이너스 몇백만 원 있겠죠? 소비가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노트북이 좀 오래됐어. 노트북 좀 바꾸고 싶은데 뭐 노트북 한 200만 원이면 살 수 있잖아요. 100만 원, 200만 원 살 수 있는데 계좌를 딱 봤는데 뭐 마이너스 몇백만 원이 찍혀 있어요. 그럼 좀 참아요. 일단 몇 달 동안 참고 좀 쓰다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죠. 마찬가지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소비를 밀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그것도 꽤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세 3총사 외에도 추천하시는 재테크 방법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걸 다 채워 넣게 되면 이 이상 저축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1800 연금저축 IRP 1800에 ISA 2000만 원인데 그럼 3800만 원이거든요. 그걸 저축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무슨 뭐 대기업 부장님들도 그 정도 저축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상담해 보면 생각보다 저축을 많이 안 해요. 그래서 그걸 만약에 다 했다. 그리고 돈이 더 남았다. 그 정도의 그 벌이가 있으신 분들이면 굉장히 나이가 있으실 거거든요. 공부도 하셨을 거고. 그래서 그거는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접근하셔도 되죠. 그리고 사실은 이거를 연금계좌나 절세계좌에서만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자산배분 자체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일반 계좌에서도 당연히 투자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좀 절세를 생각하셔야 되는 이제 금액이 있으신 분들, 일반 계좌에 뭐 1억 이상 뭐 이렇게 있다. 해서 굴리시면 세금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미국 ETF 직구 해가지고 굴리시면 종합소득세가 아니고 양도소득세가 나오거든요. 세제가 좀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이쪽은 세금 폭탄을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